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두 번째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려 하고요. 벌써 생각지도 않게 두 분이 들어오셨네요. 소닉수 셰프님하고 리니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주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물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상권 분석이나 물건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 이제 구독자가 아직 2,000명도 안 되고 문의 주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올려놨던 영상 중에 물건은 괜찮은데 아직 실제로 거래가 안 된 물건을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재조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물건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가격을 물건 가격을 산출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프로그램 보면서 같이 한번 가격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제로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방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녹화 방송하고는 많이 틀리게 떨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물건을 지금 이제 분석을 할 건지 보면요. 제 전소장 요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3월 달에 유튜브를 거의 처음 시작하면서 올려놨던 물건이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바로 요 물건입니다. 자, 5개월 전에 올려놓은 물건이고요. 동원 참치 참치 요리로 참치 조리로 참치 이거. 자, 이게 2019년도 3월 2일에 제가 물건을 올려놨고요. 상가주택 통상가 5억으로 이제 9%대 수익률이 나오는 주변에 7,000세대가 밀집해 있는 그런 이제 상가주택을 올려놨었습니다. 네. 자, 이게 사창사거리와 창신초등학교 근접에 있고요. 물건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초반에 이거 올렸을 때 문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이거 3월 2일날 올리고 나서 3월 한 달 동안 대략적으로 한 20분 이상은 현장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요거요. 잠시만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 크게 한번 켜서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 물건은 제가 이제 3월 달에 올려놓고 한 20분 이상 이제 현장 응대도 해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매매 안 된 이유가 일단은 절충이 어렵습니다. 이 물건이. 제가 초창기에 이제 물건을 받고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주인분이 이 금액은 꼭 받아야 되겠다, 절충 절대 안 되는 금액이다 한 금액을 그대로 올렸어요. 물론 그렇게 올려야 되겠지만 그대로 올렸는데, 이분이 자금 사정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셔서 일단 절충이 좀 어려운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일단 어떤 물건인지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보시고 제가 브리핑 다시 해드릴게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청주 사창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 2, 3층 다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4층만 주인세대인, 임대 놓기도 좋고 입지도 주변에 7,000세대 아파트 중심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는 알짜 주택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 브리핑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물건이 빨간색 별표로 표시해 놨고요. 위치는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는 아시겠죠? 충북대학교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동과 사창동의 경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충북대학교 옆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 충북대학교 학생들의 상권은 아니에요. 여기는 창신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상권, 초등학교 학군을 분석해서 상권 분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초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학생 수가 초등학교인데 1550명, 상당히 큽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는 잘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한 70명, 그러니까 한 1600명 정도가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은, 자, 주변에 이렇게 잘라서 이제 초등학교 학군이 들어가겠죠? 주변에 이제, 이거 띄워드릴게요. 주변에 초등학교 동쪽으로 이제 사직동 프루지오 캐슬이 있어요. 3500세대. 그리고 북쪽에 대원 아파트 1000세대. 남쪽으로는 삼익 아파트, 태안 베스팅 아파트. 합쳐서 한 1200세대. 그리고 모충 주공 아파트 640세대. 주변에 이제 단독 주택들이 있겠죠? 대략 한 700세대. 학교 주변으로만 7000세대 정도의 규모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물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물건 자체는, 지금 이 동네,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동네가,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이는 물건, 우리 물건이에요. 그리고 옆에 마트 건물. 이 두 개가 상가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상가가 귀한 위치에,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 입지적으로는 이거 솔직히 입지적으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입주해 있는 이 분석 상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것만 보셔도 이런 알짜 자리에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노후가 좀 편하겠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세대수 한번 분석해 드려 봤고, 수익률 분석 한번 볼게요. 자, 입지 분석은 요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나야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찌삐요삐용님, 찌삐요삐용째찌님, 아이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위치적인 분석은 요렇게 주변에 상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권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황표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엑셀 원본으로 지금 띄워보겠습니다. 자, 현황표 제가 가지고 왔고요. 현황표 상에 우리가 이제 물건 개요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개요를 보시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근거로 제가 개요를 만듭니다. 자, 건축물 대장 보면은 이제 건축물의 대지 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총 연면적, 그리고 세대수, 주차 대수, 뭐 준공 연도, 요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오는 거를 제가 건축물 대장을 띄워서 이 개요란에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분석, 제가 초창기에는 지금 이렇게 임대 현황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영상들은 이렇게 임대 현황표를 전체 넣지 않고요, 물건 개요와 수익률 분석표를 두 개를 띄워드리거든요. 자, 현황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 분석은, 자, 매매가는 실질적으로 우리 매도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가격이 있어요. 뭐 그 가격이라든지, 가격이 없다면은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 제시되는 가격을 어떻게 이제 책정하는지, 뭐 요런 걸 이제 한번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뭐 융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 매매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생방송을 찍는 목적이, 실제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소유자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구입 예정인데 이 정도 금액이 이 물건에 맞는 금액이냐, 이런 걸 좀 물어봐 달라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생방송을 찍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제가 이제 앞으로도 뭐 몇 번이고 계속 보여드릴 텐데, 그걸 토대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저희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맞춰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매매 가격을 분석하는데 이제 이런 우리 상가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땅이 있는 주택들은 분석할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대지 가격과 건축비입니다. 대지 가격과 건축비. 아파트라든가 구분 상가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순전히 이제 상가주택이나 뭐 단독주택 아니면은 원룸 건물들 요렇게 분석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지 면적은 일단 분석을 할 때 대지가 지금 제곱미터당으로 나오지만 우리 보통은 평으로 환산해서 뭐 부동산에 가서 임장을 해서 물어보신다거나 할 때 이 동네 평당 얼마예요를 물어보잖아요. 그 평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역 부동산 가서 물어볼 때 빨리 알아듣고 빨리 소통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물어보시면은 부동산에서 한참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당 얼마예요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있는 동네고요. 저희 사무실에 바로 근접해 있는 물건이고 하다 보니까 대지 가격도 솔직히 제가 알고요. 얼마에 구입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가격을 산출할 때는 쉬웠어요. 대지 가격은. 자,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매도자분이 실제 구입하실 때 대지 가격이 세금 포함해서 9억 8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114평인데 9억 8천이다. 이러면 얼마인지 한번 보면요. 자, 9억 8천 주고 사셨고요. 나누기 114평 하시면은 자, 여기 대지는 860만 원 정도에 사신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2016년도, 2015년도에 일단 샀어요. 2015년도에 실제로 이 근처 대지 가격이 800 정도는 나왔습니다. 한 750에서 800 정도 다 불렀어요. 여기가 2차선 도로변이고요. 여기가 조금 더 지금 많이 주고 산 이유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작은 8m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자리, 사거리 코너 자리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지 가격을 주고 사신 거예요. 860 적당히 주고 사셨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오는 이 정도 입지의 토지는 1000에서 1200 사이 호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샀을 때는 860 뭐 적당한 가격으로 사신 거예요. 9억 8천에.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저희 같이 이제 부동산에 임장을 하고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면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 영상에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떤 사이트들을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몇 군데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시리얼이라는 사이트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정보가 다 나오고요. 우리가 뭐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웬만한 거는 건축물 대장의 기본 사항까지는 여기서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물건지의 지번으로 제가 찍어서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지번을 공개해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고 아니면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해봤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 사무실 주소를 찍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55-16번지입니다. 자, 실제로 이거 검색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시군 구까지 안 쓰셔도 되고요. 동과 지번 쓰시면 돼요. 아니면 도로명 주소 쓰셔도 되는데 토지가 끼기 때문에 지번을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동과 지번 사이에는 꼭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를 하셔야지 검색됩니다. 지금 붙였으니까 검색 안 됐죠? 띄어쓰기 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되고요. 자, 건축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나 아무거나 그냥 잡으셔가지고 종합정보 누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창동 355-16번지는 저희 사무실 주소입니다. 사무실 주소. 자, 저희 사무실도 상가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사무실의 토지 가격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걸 뽑은 거예요, 지금.
자, 저희 사무실의 토지 면적은 152제곱미터. 사무실이 실제로 한 필지가 아니고요. 두 필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면적이 여기는 좀 작게 나왔어요. 자, 공시지가 여기 표시가 되죠. 지금 여기 표시되는 정부에서 지금 제공해주는 이 공시지가 단위는 무조건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표시해줍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대략 뭐 3.3을 곱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산기를 제가 지웠나요? 지웠네요. 자, 계산해 보면요. 89만원 곱하기 3.3. 그럼 실제로 공시지가는 여기는 평당 293만 7천원짜리 땅입니다. 공시지가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공시지가대로 우리 땅값을 시세에 반영한다, 이런 지방은 이 도시 지역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시골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몰라도 도시 지역 안에 시내권에서는 공시지가 그대로 반영된 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공시지가, 평당 공시지가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하면요. 도로가 지금 저희 사무실 같이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다 하면은 간단하게 여기 지방 청주 같은 경우는 3배수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의 땅의 가치는 88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서 지역 부동산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요,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저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사무실 2차선 도로가 붙어 있는 곳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보통은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지 않고 뭐 4m 도로, 6m 도로, 8m 도로 이렇게 이제 뭐 사도가 있을 수도 있고, 도로가 2차선이 아닌 일반 그냥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에는 3배수까지 곱하시기는 좀 무리고요. 2배수 곱하시면 됩니다. 2배수. 공시지가 평당 공시지가 확인하셔가지고 2배수 곱하신다. 그리고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으면은 3배수 곱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땅값을 책정을 대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의 가격을 책정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가격.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놓을게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긴장이 돼서 자꾸 계산기를 끄네요, 쓰고. 그럼 실제로 114평이었고, 아까 총 상가격을 그냥 말씀드렸죠, 제가. 9억 8천만 원이에요. 옆에다 써놓을게요, 그러면은. 자, 9억 8천만 원 주고 토지를 샀고요. 요건 지금 취득세가 들어간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이 연면적으로 227평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건축비를 대략적으로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우리 원룸 주택이나 이런 상가와 건축비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원룸 주택은 풀옵션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상가는 말 그대로 이제 골조만 뽑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공간만 마련해 주면은 우리 실제로 임차하시는 분이 안에 인테리어 하시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 공간을 잘 마련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원룸 주택, 풀옵션 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는 2016년도 당시에는 종합면허가 들어가지 않을 때였고요. 자, 이 당시에 이제 건축비를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면은 227평이면은 상가로 뽑았을 땐 3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227평 곱하기 300만 원. 자, 6억 8천 나옵니다.
그럼 간단하게 토지와 건축비를 합쳐서 6억 6천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뭐 세금까지 뭐 내셨겠지만 6억 6천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뭐 사무실에 오셔서 이거 금액을 이 매도하시는 분이 잘 모르셔서 의뢰를 했으면은 제가 이제 이분 여건이 어떤지를 파악을 했겠죠. 뭐 바로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지 아니면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여유를 갖고 팔으시는 건지 뭐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호가를 알려드리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한 17억 내놓으셨어요. 근데 실제 건축비가 토지와 건축비를 합쳐서 16억 6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16억 6천. 근데 매매가가 지금 17억이잖아요. 이렇게 파셔도 이분이 실제로 남는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저희도 이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셨다 보니까 아마 건축비는 더 낮게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또 양도소득세가 일정 부분 나오실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실제로 17억에 파셔도 이분이 가져가시는 거는 거의 원가 정도 갖고 가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매도하시는 분이 절충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이 물건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니까요. 상세하게 한번 내용 브리핑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101호 상가가 있습니다. 101호 2000에 80이고요. 미용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미용실은 요번 연도 2월 달에 저희가 임대를 기존에 이제 옷가게였던 거를 미용실로 다시 임대를 저희가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 권리금 주고 들어오셨고요. 인테리어도 다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일단 나가실 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상가 중개를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동네 시세를 잘 압니다.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 대략 1000만 원 정도는 붙어 있는 그런 위치니까요. 1층 1, 2, 3호가 있습니다. 1, 2, 3호 임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일단 미용실 2000에 80에 있고요. 202호 지금 커피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창신초등학교, 아까 제가 지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신초등학교 앞에서 조그맣게 한 10평 정도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하시다가 거기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신 분이에요. 자, 5000에 180 세팅돼서 있고요. 자, 103호 같은 경우는 지금 옷가게 있습니다. 아까 현장 영상에서 그 마트와 건물을 보여드릴 때 그 코너 부근에 있던 자리,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옷가게입니다. 3000에 90만원 임대되어 있고요. 평수는 여기는 조금 작습니다. 한 13평. 근데 실제로 이제 공용 부분을 빼게 되면은 10평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평수 안 가르쳐 드렸네요. 101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에는 15평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실과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제하고 나면은 실제로 한 12평 정도 나오는 그 공간이고요. 커피숍 같은 경우도 지금 38평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커피숍 뭐 작진 않습니다. 굉장히 깊고 큰데 그래도 공용 부분 빼면은 30평대 초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목소리 좋다고 해주신 염성경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층 201호에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상가 3칸을 나눠 놓은 상태고요. 자, 201호 4000에 80만원 음악학원이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자, 음악학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준공했을 때 바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직까지 그 음악학원 운영 중에 있고요. 자, 음악학원 옆쪽으로 조그맣게 상가 아주 조만합니다. 여기 7평 정도 되고요. 상가 500에 30만원의 미술학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호 아까 그 코너 자리에서 보시던 옷가게 바로 위에입니다. 전에 여기 왁싱샵을 운영했었는데 왁싱샵은 나갔습니다. 나가고 현재는 공실로 있습니다. 여기 공실이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할 때 공실이었어요. 3월 2일이었거든요. 3월 달에 촬영할 때 공실이었는데 아직 공실입니다.
일단 여기 동네 여건 자체가 실제로 지금 이 물건지도 그렇고 옆에 마트 건물도 그렇고요. 여기 입지가 이제 학원이나 교습소 뭐 이렇게 교육 시설들이 좀 들어오는 입지인데, 이런 이제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언제 얻는가 하면요, 겨울방학 때 얻습니다. 겨울방학 12월 1월 2월 중에 얻어서 3월에 오픈을 예정하고 이 동네로 오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3월 이후에 공실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공실입니다. 하지만 천에 50 지금 문의는 그래도 계속 옵니다. 약간 프랜차이즈라기보다는 윤 선생 영어 교실이나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교습소가 지금 문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미술 교습소와 음악 교습소는 계속 문의 옵니다. 하지만 미술학원과 음악학원이 있기 때문에 또 받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못 줬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3층에 상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여기는 이제 발레 학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천에 180 전체 다 3층 전체를 쓰고 있고요. 자, 3층 전체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58평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뭐 분리해서 쓰는 공간 없이 전체 씁니다. 그래서 계단실과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정도 전용 부분, 공용 부분 빼면 되고요. 실평수가 50평 이상 나오는 공간이니까요. 3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임대료가 저평가돼서 지금 임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황상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임대료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마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마트 건물에 8평짜리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140만 원이 넘습니다. 임대료가. 자, 그리고 2층, 3층 부근에 학원들 마찬가지로 마트 건물에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의 태권도장 같은 경우가 이제 한 40평 정도 전용 면적을 쓰고요. 태권도장의 임대료가 2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반해서 임대료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간 보유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임대료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층에 이제 주인 세대 있습니다.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세로 우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2년 전세로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물건 같은 경우가 지금 보증금 총액이 3억 4,500만 원에 월세가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다른 구독자님이 오셨는데 영어라서 제가 못 읽겠네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보증금과 이 가격 분석 한번 해드려 볼게요. 수익 분석을. 매매가 17억에 나와 있고요. 융자가 8억이나 돼 있습니다. 자, 융자 8억이 실제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크게 돼 있는 융자고요. 보통 8억 융자 나와 있는 건물들 보면은 매가로 23억 이상 나옵니다. 근데 17억인데 8억 정도 융자가 돼 있으면은 매가 대비 융자 금액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증금 지금 주인 세대 전세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억 4,500만 원 돼 있습니다. 아, 영관이 형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아, 보증금 3억 4,50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구입 자금이 5억 5,500만 원입니다. 17억짜리 매매가 큰 건물을 우리 5억 5,500만 원에 실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물건인데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안 팔리는 이유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손님들을 이제 많이 붙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거를 손님들을 뭐 20분 이상 한 달 동안만 20분을 붙였고요.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진짜로 한 40분 이상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근데 안 팔리는 이유 이제 뭐 몇 가지는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월세 자체가 저평가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7억 정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월세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수익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있죠, 서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보통 서울 지역에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 구입하시는 분들 물론 이 저희 구독자님들도 있을 거고 시청자분들도 서울 지역 분들 있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이런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3% 내지 4% 봅니다. 왠가 하면요. 서울 지역에서는 이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률보다는 땅값 상승이 서울 지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3, 4%대 은행 이자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 지역.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렉이 심하나요? 리니맘님? 렉 제가 뭐 컴퓨터 사양이나 뭐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좋은 걸로 바꿔봤는데요. 그래도 렉이 심하시다면은 인터넷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자, 서울 지역은 일단 3에서 4%도 괜찮다. 가치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3, 4%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근교의 수도권 지역, 경기도까지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4% 내지 5% 봅니다. 4% 내지 5% 보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수익도 조금 발생해야 되고 가치 상승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4, 5%도 충분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이제 매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동산 운영한 지가 저희 사무소 이제 운영한 지가 7년 차입니다. 7년 차 되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던 이제 한 3년 전만 해도 8%짜리 수익률 나오는 이런 상가 건물 나왔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많이들 사시고요. 이제 문의도 많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현재는 지금 8%대 수익률 뭐 이 이상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8%대 수익률이 나와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땅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대비 봤을 때를 지금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떠나서 우리 이제 물건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수익률 뭐 간단하게 이겁니다. 10억짜리 매매가면은 월세가 500만 원이 나와야 된다. 이걸 보십니다. 지금 우리 물건 같은 경우 17억입니다. 17억.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산수로 계산해도 대략적으로 500에 그죠? 500에 750에 100만 원 더해서 850 정도가 나와줘야지 이 물건의 가치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850. 근데 실제로 이게 보시기 나름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850 나오면은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져요. 해볼까요? 850 넣어보면 자 12%까지 갑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토지 시세라든지 건축물의 가격 제가 충분히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주변의 토지 시세와 건축물의 가격이 지금 토지 시세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가격이 하락할 여지는 많이 없습니다. 토지 시세가 받쳐줄 거고요.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상가가 1, 2, 3층 구성되어 있고 4층 주인 세대가 한 세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들, 원룸 주택들 같은 경우 이제 가치 하락을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하는 그 주택이다 보니까 내부가 이제 노후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배도 해줘야 될 거고요. 장판도 다시 해줘야 되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 수리해 주셔야 되고, 화장실, 싱크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주거주택이 오래되다 보면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하락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상가가 많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 하락을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다 지어 놓은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은 뼈대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수선해 줘야 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선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가치 하락을 걱정하셔가지고 매매 가격이 나중에 내가 상가격보다 하락되지 않을까,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은 현재는 적지만 매매가 자체는 땅값이 받쳐주고 건축물이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받쳐줍니다. 앞으로 가치 하락이 있진 않을 겁니다. 이걸 가정해서 봤을 때는 지금 융자와 보증금을 이제 보셔야 돼요. 융자가 8억 있고 보증금이 3억 4,500이 있기 때문에 내 실투자금은 5억 5,500이라는 거예요. 5억 5,500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월 임대 수익이 395만 원이 나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에 500만 원입니다. 그럼 5억이면은 250만 원 수익 나와야 되는 물건인데 390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건을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겁니다. 실제로 5억을 투자해서 395만 원 수익이 나오면은 우리가 보통 10억에 500 계산했던 이 방식이라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 물건입니다. 이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를 지금 저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이거 건축할 때 9억 8천이었던 토지가 현재는 그냥 간단하게 114평에 이 부근에 현재 가장 저렴하게 내놓는 게 1,000만 원입니다. 그럼 토지가 11억 4천입니다. 그리고 아까 더하셨던 건축비, 현재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이에요. 이거는 건축비를 더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땅 사서 내가 져도 18억짜리 건물이 됩니다. 이거는 가치 상승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요.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을 오늘 이걸 하려는 건 원래 아니었어요. 이 물건을 제가 브리핑을 다시 하려는 건 아니었고, 실제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본인이 이제 일단은 제가 청주 물건만 분석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을 이동하면서 뭐 분석을 하고 이러기가 시간 여건상 조금 어렵습니다. 청주는 제가 지역 부동산들 웬만한 데는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한두 군데 이상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들을. 토지 가격 실제 시세 제가 물어보고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법에 대입을 해서 토지 가격 산출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실제로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소재지에 집원 정확하게 기재 안 했잖아요.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이렇게 기재 안 하고 똑같이 대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저한테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분석을 하니까요. 대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이 됐다, 어떤 걸 토대로 분석을 했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부동산에 그냥 가서 내가 몇 번지 사는데 우리 집 얼마예요?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물어봤을 때 자세하게 진지하게 대답해주는 부동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줘보시면은 제가 나름 속 시원하게 이 정도에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뭐 지금 이렇게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원룸주택, 다가구주택, 뭐 빌딩 건물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토지. 제가 토지도 현장 다니면서 한 3년 정도 쫓아다니면서 토지도 거래를 꽤 했습니다. 토지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파트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솔직히 되게 쉬워요. 되게 쉽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면은 내 집 가격이 맞다. 아니면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을 이제 시작할 때 청주 시내 이제 분양 붐이 막 불었을 때예요. 제가 처음에 분양권으로 이제 이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분양권과 아파트 잘 압니다. 몰라서 제가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잘 아니까요. 뭐 분양권 아파트도 가리지 말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뭐 상가. 제가 이거 전에는 자영업, 소매업을 오래 했어요. 소매업 오래 했는데 상가 권리금 분석도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제 좀 분석을 길게 해드릴 부분은 이렇게 상가주택이나 원룸주택, 수익형 부동산을 길게 좀 해드릴 거고요. 상가 권리금 분석, 뭐 아파트, 뭐 이런 것도 부담 없이 물어봐 주시면요. 제가 영상으로 실시간 분석을 못 해드리더라도 전화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나 이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이게 제가 전화 받자마자 이게 얼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다. 정답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 분석이라는 거는 실제로 제가 물건을 주시고 기간을 주시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대로. 그러니까요. 전화로 바로바로 물어보시기보다는 문자나 톡을 먼저 한번 보내주시고 연락 가능한 시간 남겨주시면은 편한 시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요 정도 가치가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하고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그런 전소장이 될 테니까요. 편하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바로바로 답해 드리긴 좀 어렵더라도 제가 시간을 갖고라도 꼭 알아보고 끝까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준비한 자료는 요거고요. 이거 번외로 제가 오늘 인터넷 이제 등기소 가서 하나씩, 전에는 제가 이 사이트들 어떤 사이트를 제가 보는지를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오늘은 이제 번외로 이 실제로 접속을 해서 이거 출력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해보죠. 인터넷 등기소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아, 시리얼도 했네요 오늘 벌써. 자, 인터넷 등기소. 아, 근데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아마 이 시간에는 제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출력이 안 되고요. 그 이유가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은 6시 넘어가면은 접수는 되는데 이게 출력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넷 등기소로 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해서 등기부 띄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셔야 돼요. 아이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이디 좀 만들어 보시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는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심 없는 분이에요. 자, 열람하기, 발급하기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람하기만 하셔도 돼요. 발급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계약서 쓸 때는 발급용으로 떼어서 저희가 이제 계약서에 첨부를 해드리는데, 열람하기만 해도 우리 그냥 보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열람하기 수수료는 700원이고요. 한 건당 700원입니다. 그리고 발급하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자, 열람하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냥 저희 여기 사무소 하겠습니다. 사무소. 요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나 이거 똑같아요. 이 메뉴 다 똑같고요. 그냥 여기 열람하기 써 있고요. 발급하기는 발급하기 써 있습니다. 그냥. 자, 간편 검색, 뭐 소재 지번 검색, 뭐 도로명 쭉 있는데 소재 지번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토지 해야 될 경우에는 도로명 없어요. 토지는 그냥 소재 지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구분 가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집합 건물이 있고 토지 건물 따로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그냥 단독주택, 땅이 있는 주택 사실 때는 토지 건물 띱니다. 그리고 자, 집합 건물 요거 뭔가 하면요, 집합 건물은 아파트나 구분상가, 구분상가 뭔지 모르시는 분 좀 있죠. 자, 구분상가가 뭔가 하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 길 가다 보면 굉장히 큰 빌딩이 있어요. 물론 뭐 법인이 갖고 있는 큰 빌딩도 있고 개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 큰 빌딩은 대부분이 구분상가가 많습니다. 한 호수가 개인 거인 거를 이제 구분상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건물에 아파트 이제 한 동에 1호, 2호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101호, 102호, 뭐 202호, 203호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듯이 상가도 똑같이 101호, 102호 뭐 이렇게 202호 뭐 이렇게 있는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거를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말 그대로 땅입니다. 땅. 건물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런 단독주택, 그러니까 마당 있는 주택이나 우리 지금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유튜브 찍고 있는 상가주택, 원룸주택, 토지와 위에 있는 건물은 별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건 띄는 것만 보여드릴 거니까요. 우리 사무실 거 띄게요. 그냥. 자, 토지 뜰 거고요. 여기 충청북도입니다. 시군 구까지 안 치셔도 되고요. 무슨 도에 무슨 동까지 치시면 됩니다. 여기 사창동이고요. 아이고. 자, 지번 아까 알려드렸죠. 35-16번지. 제가 우리 사무실 주소 왜 자꾸 알려드리는가 하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뭐 저도 거의 있고요. 저 없을 때는 우리 부장님도 있고 실장님들이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친절하게 아주 상담 잘 해드릴 거고요. 저희 사무실에 항상 시원한 음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도 있고요. 오셔서 그냥 쉬다 가셔도 되니까요. 사창동 355-16번지 지오 공인중개사 오시면 됩니다. 지오 공인중개사. 자, 이거 뛸 때요, 보면은 사창동 355-16하고 검색 딱 누르셔도 돼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이거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이 땅이, 이 건물이, 이 주택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이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매매 목록 보시면 돼요. 매매 목록 누르시고요. 혹시 내 물건이 공동 담보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실 테니까 공동 담보 전세 목록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산 폐쇄조에 누를 필요가 없어요. 자, 검색하시면은 아까 제가 체크했던 거랑 안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관의 내용이 틀려요. 체크 꼭 해주시고요. 자, 선택. 여기 자, 전부 이제 출력할 거고요. 전부 출력하는 거 중에 말소된 사항을 표시할지 안 표시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 부동산들은 표시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건물을, 이 땅을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몇 번이나 이 땅이 넘어왔는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사항 표시를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처음 이거 하시는 분들, 처음 열람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 유효사항만 하세요. 이거 표시 이거 하잖아요. 그럼 거래 이력이 많거나 뭐 전에 내용 많았던 분들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몇 장 나옵니다.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현 유효사항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말소사항 포함해서 할 거고요. 다음 누릅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 이제 공개 여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임대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공개로 체크가 돼 있고요, 자동으로. 잠깐만요, 모기가 있어서. 자, 미공개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제 대상 부동산 목록이 뜹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결제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이제 탭을 쌓아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하나만 할 거니까요. 결제 누르시면 돼요. 결제 7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제가 되면은 결제된 항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출력을 여러 개를 결제해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출력하려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일괄 열람 출력.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열람 누릅니다, 그냥. 아, 보안 모듈 때문에 자, 이렇게 떴네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줄일 수가 없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갑구에는 소유권이 표시되어 있고요. 을구에는 이제 대출 현황이 있으면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 대출이 없는 관계로 표시가 없습니다. 워낙 깨끗해서 이거 설명해 드릴 게 없네요. 을구에 저는 아까 이제 말소사항까지 다 표시를 하라고 쳤는데도 이게 없는 거 보면은, 자, 저희 사무실 우리 임대인분 건물주님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자, 요렇게 이제 열람하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청해주신 분 몇 분 계신데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두 번째 이렇게 방송인데 제가 너무 지금 긴장이 돼서 이거 많이 못 읽었어요. 자, 혹시 무슨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읽어 볼게요. 아유, 나야나님, 전에 올렸을 때 봤던 영상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에 3월 2일날 올린 건데 그때도 보셨다면은 아유, 구독을 일찍 해주신 분이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리니마미님,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빈 상가들이 많던데 혹시 이 동네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영상 끝나면 말씀 부탁드려요. 아, 이거 제가 도입부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네, 자, 아까 제가 방금 브리핑 해드린 저희 옆 건물 1층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2,000에 80짜리 미용실이 있는데요. 요번 연도 2월 달에 오픈을 한 그 미용실입니다. 권리금을 꽤 많이 주고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그 건물의 바로 옆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이 라인에서 그래도 이제 좀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이 동네 라인에 있는 상가들을 임대를 여러 건 했습니다. 이 동네 라인에 있는 상가들 기본적으로 바닥 권리금이 1,00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에서 15평 사이 물건은 10에서 15평 사이 임대 물건은 1,000만원 정도가 바닥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 이제 적어 주셨죠.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빈 상가들이 많던데, 자, 저희 사무실 제가 몇 번 이제 주소 알려드렸죠.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55-16번지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이제 와보시면요. 뭐 하나 띄워놓고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 사무실 근처 와보시면요. 1층에 공실 있는 상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뭐 상가 임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2층, 3층 부근은 실제로 임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동네도 2층이나 3층 상가 빈대 있습니다.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도 2층에 그 작은 한 10평 정도 되는 왁싱샵 하던 자리는 현재 공실입니다. 자, 그래도 뭐 위치적으로 아주 괜찮은 코너 자리에 입지하고 있으니까요. 임대는 빨리 맞춰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답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뭐 물어보러 들어가기 좀 민망하던데 전 소장님 친절하시네요. 다른 부동산도 뭐 물론 친절할 겁니다. 친절한데 이게 생각보다 부동산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바빠요. 바쁜 게 나름대로 손님들이 물건을 주고 했을 때 분석도 해야 되고요. 이 광고를 한두 군데 올려서 안 돼요. 요새는 광고 올리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동산 가실 때 너무 이렇게 급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천천히 좀 기다렸다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물건 같은 경우는 적어 주시고 나 언제 편하니까 연락 좀 달라 하면은 물론 저야 잘 해드리겠지만 다른 분도 부동산도 잘 해주실 겁니다. 윤장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우, 다음번 방송도 꼭 좀 봐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은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이게 솔직히 처음이라 오늘 몇 분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몇 분이 들어왔는지 그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첫 방송이라 이거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다 보니까 14명이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다 보니까 자꾸 코가 좀 막히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컨디션 좋은 상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된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10시 28분이고요. 1시간을 했네요. 1시간을. 이렇게 처음으로 1시간짜리 방송을 해보네요. 다음 주 목요일 9시 30분에도 최대한 제가 물건을 접수를 받아서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오는 물건이라도 들고 와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알차게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이제 눌러 주시고요. 시청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